안녕하세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은퇴 후엔 편안하게 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마음껏 해봐야지 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은퇴가 다가오거나 주변에서 은퇴를 맞이한 분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은퇴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부담을 안기기 십상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인생의 짐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현실은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은퇴 후에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결국 가장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인 자녀에게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녀들도 그 시점이면 자기 인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사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가는 중이라 경제적, 정서적 여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은퇴 후의 삶을 준비 없이 시작했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이왕이면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찾아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은퇴 후 삶을 보다 풍요롭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죠. 1.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중요할까? 사실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막연하게 일해서 해방되는 시기,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 묶여 있다가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맞이하게 되는 은퇴는 분명 반가우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와 여유도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어 우울감이나 허무함에 빠질 수 있죠.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금, 적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이 직장에 다닐 때는 언젠가 퇴직하면 이런저런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버티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막상 퇴직금이 몇 년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곤 한다는 겁니다. 연금 수급액도 생각보다 적거나 퇴직금이 집술이나 치료비, 예상치 못한 사고 등 긴급 자금으로 나가버릴 경우엔 더욱더 곤란해지죠. 또 직장 생활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여러 가지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자연스럽게 접하던 시절과 달리 은퇴 후에는 사람 만날 기회도 확 줄어듭니다. 막상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일정 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카페를 가든 식사를 하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바깥 활동이 줄고 우울감이 찾아와서 이제 내 삶은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적, 경제적 어려움이 쌓이다 보면 결국 자녀에게 기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자녀가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현실적으로는 모든 부담을 전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준비 없는 은퇴가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2.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사례 1. 막연한 낙관론에 빠진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50대 후반까지 대기업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넉넉히 받을 거라 생각했고 국민연금도 기대하며 한 12년 쉬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다시 뭔가 해볼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실상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었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들었던 교육비나 주택자금 대출, 각종 카드 대금 등으로 이미 대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퇴직하자마자 나오는 목돈 대부분이 빚을 청산하는 데 쓰이고 남은 건 생각보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조금만 버티면 국민연금 받겠지. 내 연금 배우자 연금 합치면 꽤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낙관론이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둘 다 합쳐도 월 100만 원이 될까 말까였어요. 순식간에 그간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한 채로 한두 달 지내다 보니 돈이 턱없이 모자라더랍니다. 집 팔아서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할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집 한 번 옮기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 자녀들이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주기 시작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해지더라는 거죠. 어씨 입장에서도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의 도움을 받고 싶진 않은데 하는 괴리감이 들었을 테고,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도와드려야 할 줄 몰랐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례, 이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된 B씨 부부의 이야기. B씨 부부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려왔고, 한 60대 초반까진 거뜬히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B씨 남편의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장시간 서 있지 못하게 되면서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계속 지인이 대신 가게를 봐준다고 해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자영업을 하면서도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해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게가 워낙 잘 되니까 아직 걱정할 필요 없겠다. 언젠가 매장 정리하면 한꺼번에 목돈이 생기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병환과 함께 매장도 헐값으로 넘길 수밖에 없게 되니 준비해둔 자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고 항시 약을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니 생활비 부담이 훨씬 커졌죠. 결국 B씨 부부는 결혼에 분가했던 둘째 아들 내외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서로 돕는다고 하지만 공간도 좁고 생활 패턴이 다른 세대가 한 집에 살려니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 내외 입장에선 새로 잡은 생활 리듬이 깨지고 부모 입장에선 민폐라는 감정이 쌓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 불편해진 거죠. 사례 3, 자녀에게 투자하느라 노후 대책을 못한 C씨의 이야기. C씨는 교육열이 높아서 아이 둘을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자신들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해도 자녀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을 잡으면 훨씬 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해외 유학 비용이 많이 들었고 간간히 들어오는 송금 요구에도 매번 응하다 보니 모아둔 돈이 거의 탕진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분명 어딘가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겠지만 문제는 C씨 본인의 은퇴 시점이 눈앞에 닥쳤을 때 남은 생활 자금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C씨도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도와준 만큼 다시 돌려주겠지라고 약간 기대를 품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자녀들은 해외에서 취업해 정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고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에는 자신들도 시작 단계라 빠듯합니다. 결국 C씨는 노년에 아이에게 기대려면 최소한의 자존심은 버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허탈함이 큰 상황이 되었죠. 그래도 나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내 노후가 이렇게 되었지? 하는 후회가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죠. 3.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된다는 것의 의미.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생긴 문제들이 결국 자녀에게로 전가되는 상황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짐이 된다는 표현 자체가 부모를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니 가능한 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시대는 자기 살기도 빠듯한 청년 중장년층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 부담, 경기 불황 등으로 적금이나 투자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시점에서 부모 세대가 은퇴 후 별다른 준비가 없으면 자녀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자식을 위해 희생했고 사랑으로 키웠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채 자녀를 의지하게 되면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우울감과 허무감이 더욱 커집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괴감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관계는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의 행복을 해치기 마련입니다. 4.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기적 재무 계획 세우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미루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게 재무 계획입니다. 40대나 50대 초반에라도
내가 60살 이후에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보험상품 등을 적극 활용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가게가 잘 되니까 이 정도면 노후 자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별도의 저축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만들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거 환경 미리 고려하기.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주거 비용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너무 넓거나 관리비가 많이 들거나 대출이 많이 남아있다면 은퇴하기 전 여유가 있을 때 주거 형태를 바꾸는 걸 고려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녀들이 독립했다면 굳이 큰 집에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아파트 대신 관리비가 적게 드는 주택이나 임대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집에 정이 들었으니 못 떠나겠다는 마음 때문에 결정을 미루다가 정작 퇴직 후 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거나 대출을 떠안게 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새로운 일자리나 취미 찾기. 퇴직 후 갑자기 백수가 되면 경제활동도 안 되지만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기 쉽습니다. 요즘은 60대 70대도 건강만 괜찮다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죠. 무조건 큰 돈을 벌겠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소일거리를 하면서 사회관계도 이어가고 적은 돈이라도 직접 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봉사활동이나 취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사람들과 만나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완전히 쓸모없어진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와의 대화,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 자녀에게 물질적 정서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나 건강 상태, 향후 계획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 입장에서도 자신의 경제 상태나 상황을 부모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해요. 이 정도면 자녀가 당연히 해주겠지 혹은 부모님이야 어떻게든 알아서 사시겠지 하는 식의 막연한 기대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능한 범위에서만 도움을 주고받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말에 손주 돌봐주는 대가로 약간의 용돈을 받는다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되 부모가 어떤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서로가 경제적 정서적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면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죠. 5. 짐이 아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결국 은퇴 이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건강하게 이어가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똑같이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본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잖아요. 예전처럼 부모 봉양이 당연한 시대는 이미 지났고 자녀 세대 역시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은퇴 후 아무런 대비 없이 자녀의 도움만을 바라는 것은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혀 기댈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챙기고 의지할 수 있죠. 다만 그 의존의 정도를 현실적으로 조절하고 서로의 생활과 감정을 보듬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은퇴 준비가 관건이에요. 작은 돈이라도 모으고 적은 수입이라도 만들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비용이나 생활 방식을 은퇴 후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80세, 아니 90세 이상까지도 사는 시대라면 은퇴 후 3040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괜히 정년 이후엔 좀 쉬고 싶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다가는 막상 아무 계획 없이 닥쳐오는 노후 생활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과 자녀에게 돌아오죠. 부모 입장에선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능한 한 빨리 자녀에게 기대기 전에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부모는 오히려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결혼 자금을 모으거나 집을 장만할 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고 또 손주들을 돌봐주면서도 본인이 여유가 있으니 활기차게 돌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준비된 은퇴가 만들어내는 행복한 가족의 풍경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당장 많은 돈을 모으거나 투자에 성공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00원이라도 혹은 5,000원이라도 은퇴 후를 위한 적금을 붓는 습관을 들이고 건강할 때 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더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는 등 은퇴 후 내 삶의 그림을 구체화해 보는 거예요. 결국 준비 없는 은퇴,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의 현실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시대입니다. 내 부모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훗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며 후회할 일은 줄어들겠죠. 지금은 막연하게 불안하고 멀게만 느껴져도 우리가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간다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노후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내가 먼저 나를 책임질 수 있어야 가족에게 의연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혹시 나도 은퇴 후 계획 좀 짜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그게 제 글을 읽은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모든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